이번 시간은 통계 두 번째 단원 실장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게 뭐였죠? 그렇지, 확률 변수란 걸 배웠고,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라고 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수나 자연수처럼 딱딱딱 끊어져 있는 값으로 대응되는 확률 변수들을 말하는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치,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야. 실수는 어때? 수익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대응되는 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는 연속해서 이어져 있어요. 그지? 그런 연속성을 띠고 있는 실수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치? 그 확률 변수 x 값이 가질 수 있는 수가 쭉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갖게 될 확률, 이렇게 문제가 제시될 거라고요.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왜 노란색이지? 자, 우리 배울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야. 확률이 대응되는 확률 변수긴 한데, 실수처럼 어떤 범위,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때 그때의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 그럽니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확률 변수니까 그때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분명히 x가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구했다면, 여기서는 뭐니? 그치?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렇지. x가 a하고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확률을 물어보는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 함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 그랬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랬어요.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분명히 x가 어떤 특정한 x 값을 가질 확률을, x로 하지 말고 이렇게 i라는 값을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pi라고 했으면, 요 pi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잖아. 그치?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럼 자, 연속 확률 변수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근데 조금 이야기 다른 게 뭐냐면, 그치, 이렇게 확률을 물어보는 형태가 다르잖아.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이 아니라 어떤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금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접근이 달라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분명히 x가 특정한 x 값을 가질 때가 아니라 어떤 범위 사이에서 쫙 변해갈 텐데, 그거를 일일이 넣어가면서 확률을 구할 수는 없잖아. 그치? x에다가 일일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범위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대입해서 확률을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뭐가? 그치?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함수에서 만약에 내가 a부터 b 사이에 x축하고 그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했더니 그게 뭐가 된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확률이 나온다면,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구해진다면, 그럼 범위를 이렇게 변해가면 당연히 넓이가 이렇게 싹 커지겠지. 그러면서 확률도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넓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로서 확률을 정의하면은 그렇게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구하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 거야. 정의를 한 거야, 약속을.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자, 여기 나와 있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놈을 어떻게 정했냐? 자, 확률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그 함수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주어진 범위에서. 이때 확률 변수 x는 어떤 범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야. 자, 그 범위에서, 그치?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그 모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당연히 확률이니까 음수로 나올 수는 없잖아.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프는 x축 위에만 그려져야 된다. 두 번째, 당연히
확률이니까 그 전체의 합이 얼마야? 1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래프와 x축 사이 전체 넓이 합이 얼마가 돼야 되겠니?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고요.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요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질 거라고요. fx가. 항상 양수 값을 가져야 되고요. 이 전체의 넓이가 전체 확률의 합이랑 같으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y는 fx랑 그래프랑 그 다음에 x축하고 그 다음에 x는 알파, x는 베타 양쪽 끝이지. 너놈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곧 확률의 합이 1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걸 만족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어때요? 확률 변수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결국 뭐랑 같아진다? y는 fx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x축과 그 다음에 x는 a하고 x는 b 사이의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놈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지? 그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확률 진리함수랑 구조가 좀 달라요. 확률 진리함수는 당연히 그 함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x값을 대입만 하면 바로 그때의 확률이 바로 튀어나오는 계산이 되는 함수라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바로 튀어나오는 함수가 아니라 그 함수하고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셔야지 비로소 그게 확률이 되는 거라고요. 그치? 여튼 확률을 구하는 함수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야. 넓이가 확률이 되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랍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넓이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수투를 먼저 공부한 친구들은 그치? 어떤 곡선과 그 다음에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뭐였냐? 정적분이었지. 그치? 그럼 정적분의 개념이 이제 살짝 연결될 수도 있어요. 우리 바이블 교재도 보면은 뒤쪽에 정적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자, 근데 사실 정적분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연결시키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굳이 여기서 정적분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도 굳이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 읽어라 해도 읽진 않겠지만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순회에서도 이런 관련된 문제 안 나오니까 살짝 넘어가셔도 되고요. 혹시 몰라서 내신 때는 저런 부분이 학교에서 언급이 된다면 내신 때는 살짝 공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정의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리가 되어 있네요. 확률 밀도 함수 뭐라 되어 있니? 첫 번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니? 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지? 전체 범위에서 항상 그래프는 x축 위에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전체 둘러싸인 넓이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왜? 확률 합이 1이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에 있을 확률은 결국은 그놈 사이의 넓이, 그치? 해당되는 부분에 넓이가 되는 그런 함수가 있다면 걔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밑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x가 특정한 한 값을 가질 때 확률을 다루지 않는다 그랬지. 왜냐? 방금 같은 정의에 의하면 결국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범위 사이의 넓이가 확률인데 만약에 x가 특정한 a 값을 가질 때 확률을 물어보면 결국 뭐야? 여기 a가 있다면 a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직선의 넓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a라는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은 뭐라고 보시는 거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얼마야? 넓이는 0이 되는 거지. 즉 x가 특정한 a 값을 가질 때 확률은 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묻진 않지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는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가 뭘로 주어지면 이것처럼 곡선으로 주어지면 그 넓이를 구하는 게 힘들지. 정적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 정적분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정적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형태? 그치? 이런 직선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구해진다고 주어질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뭐야? 우리가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의 넓이를 통해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온다.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2ax 플러스 a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a 값과 0과 1 사이 값을 가진 확률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뭐야? 1차 함수잖아. 직선이야, 직선. 그지? 그럼 자, 그래프 살짝 그려볼게. 으쌰. 올려볼까? 샤, x축 그러면 분명히 뭐겠니? 직선이겠지? x축 있고요.
y축도 한번 그려볼까?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근데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근데 생각해봐. a가 만약 음수라면 여기 y절편이 얼마야? 음수지. 그럼 어디 찍고 시작하겠어? 여기 찍고 시작하겠지. 여기. 그럼 여기서 직선이 그려지겠지. 그러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니 안 하니? 안 한다고요. 분모를 우리는 0부터 1 사이 값을 볼 텐데 0에서 당장 음수가 나와버리는데 아니라고요. 따라서 뭐니? a는 음수가 아니겠구나. a는 뭐겠다? 양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겠군요. 그 다음에 0은 되겠어 안 되겠어? 0이 된다면 fx는 항상 0이라고 그려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된다. 넓이의 합이 1이 돼야 된다는 거는 성립하지 않겠지. 따라서 a는 뭐다? 0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겠네. 그치? 자, 그걸 판단했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명히 a 양수고 기울기도 2a니까 양수겠네. 여기 a를 찍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a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얘가 2라고 해볼게요. 이게 0이고요. 자, 그러면 a이고요. 여기서 y 값은 얼마? 2를 집어넣으면 x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a니까 얼마 되나? 여기는 5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니? 그치. 전체 확률의 합이니까 그 부분의 넓이가 1을 만족해야 되겠지. 거기서 a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확률에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는 그 미지수를 정하는 방법은 뭐야? 확률의 합이 1임을 이용하는 거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체 넓이가 1임을 이용해서 a 값을 먼저 정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가 뭐야? 4다리꼴 넓이니까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윗변. 자, 윗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윗변이 여기에요. 여기 윗변 얼마? a 더하기 아랫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얼마? 5a 플러스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이거잖아. 0부터 2까지 얼마야? 2지. 그게 얼마가 되든 전체 확률 합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시면 6a가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자, a가 6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뭘 구하라 그랬니? 0부터 1 사이에서 확률을 구하랬지. 그러면 1은 어디 있겠어요? 가운데 여기 있겠네? 1이. 그럼 요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요만큼의 넓이. 보이죠? 핑크색으로 삐끗친 부분의 넓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부터 봐야겠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a 더하기 a니까 이게 얼마 되겠어? 3a가 되겠지. 따라서 저 핑크색 부분의 넓이는 역시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은 그대로 a고요. 아랫변은 얼마니? 3a네요. 곱하기 높이는 1이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a니까 2a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a가 얼마니까? 6분의 1이니까 6분의 2가 되겠고, 따라서 3분의 1이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지? 그치? 정적분 안 쓰고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직선 형태의 밀도 함수가 구해진다고요. 주어진다고요. 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넘어갈게요. 표현 받고 1-부터 볼까요? 자, 전체 0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확률 변수가. 그치? 그럼 이 전체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딱 1 맞추네. 그치? 오케이.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m을 안 줬네. m부터 2까지의 확률이랑 2부터 3까지 확률이 같대. 자, 2부터 3까지 확률 내가 계산할 수 있겠어. 그치? 여기 있잖아. 여기네. 여기 2부터 3까지 확률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지. 그치? 삼각형의 넓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2에서 3까지니까 1 곱하기 높이는 3분의 2. 따라서 얼마가 되니? 3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거는 m에서 x, m부터 2까지의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3분의 1이 되도록 m 값을 정하라 돼 있어요. 그럼 자, m 값이 여기쯤 있겠지? 여기쯤? 그럼 요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3분의 1이 되도록. 그럼 이때 y 값 찾아볼까? 뚜뚜뚜뚜뚜. 그러면 f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일단 계산해 봐야겠다. 그치?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분명히 x가 0부터 2까지는 어떤 값을 가져요?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얼마니? 2 증가할 때 3분의 2 증가했어요. 2분의 3분의 2.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1x가 될 거고요. x가 2에서 3 사이일 때는 감소하고 있지. 기울기 얼마니? 1 갈 때 3분의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3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됐음? 자, 그럼 우리 m은 어디 있어? m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2보다 작은 데 있을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지. 여기로. 그럼 여기 m 집어넣으면 여기 높이는 얼마다?
3분의 m이 되겠네. 3분의 1m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 구할 겁니다. 자, 저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m 들어갔을 때 윗변 얼마야? 3분의 m이다. 더하기 아랫변 2를 들어갔을 때 3분의 2였지. 곱하기 높이는 2-m이야. 그치? 2-m 했더니 그게 넓이야. 얼마야? 확률이야? 3분의 1이에요. 자,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어떡하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m 플러스 2 곱하기 2-m이에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양변에 6 곱할까? 12 곱할게요. 자, 12 곱하면 날라가고요. 12 곱하면 약분되고 4가 남겠네. 그치? 그러면 m 플러스 2-m은 4예요. 방정식 풀어야지. 귀찮아. m제곱.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는 4. 따라서 m제곱은 얼마야? 0이네. 뭐야 이거? 뭐 잘못됐니?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m 플러스 2m 이건 4. 뭐지? m 집어넣으면 3분의 1m 3분의 1m 더하기 3분의 2 빼기 m 2분의 1 뭐 문제예요? 오씨 미치겠네. m부터 2까지 확률 넓이가 3분의 1이 되는데 그러면 양변에 자 아이고 왜 갑자기 그냥 죄송합니다. 그치? 여기서 애초에 잘못됐네. 여기 왜 6으로 들어갔어? 3으로 들어가있지. 계산 실수 3. 그럼 양변에 뭘 곱해야 돼? 양변에 6만 곱해야 되겠지. 6 곱하면 없어지고 6 곱했으니까 이는 얼마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는 2예요. 그러면 m제곱은 2예요. 따라서 m은 루트 2가 되겠다. 양수니까. 그치? m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정규분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좀 특별한 놈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했잖아. 그치? 이항분포라고 했지? 마찬가지로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 좀 특별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뭐라 그랬다? 정규분포라고 하겠다. 자, 그럼 어떤 특별한 놈인데? 이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밀도함수의 형태가 요렇게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확률 밀도함수를 갖는 분포가 있대. 확률 변수가 있대. 봐도 모르겠지. 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함수를 가질 때 요 분포를 우리가 뭐라 한다? 특별히 정규 분포라고 그럽니다. 자, 왜냐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속에서 관찰한 많은 자료들이 요런 확률 밀도함수의 분포와 유사한 형상을 보이더란 얘기야. 자, 그럼 이놈의 확률 밀도함수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그놈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뭐라고요? 요렇게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생각해봐요.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뭐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더라도 평균 주변에 있는 점수를 갖는 친구들이 가장 많지. 그리고 엄청 잘 본 친구랑 엄청 못 본 친구는 상대적으로 수가 갈수록 적어지지. 마찬가지야. 몸무게도 마찬가지야. 평균 몸무게를 비슷하게 갖는 친구들이 많고요. 엄청 뚱뚱하거나 엄청 많은 친구들은 갈수록 적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평균 주변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양끝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의 분포를 띠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의 분포가 많이 관찰되는 거고 그놈의 확률 밀도함수를 구해보니 이렇게 그럼 생겼더란 얘기야. 그래서 요게 흔히들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노멀, 그치? 통상적인 많이 쓰이는 분포라고 해서 정규 분포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이름하고 기호로 뜻쓰냐? 정규 분포를 노멀에서 n을 떼서 이렇게 n m,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놈의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를 한번 보면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분명히 종 모양의 좌우가 대칭의 곡선이 그려지는데 그 평균의 그 대칭축이 바로 뭐가 되냐면 평균이 됩니다. 평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평균에 제일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너 역시 뭐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아래쪽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그치? 확률 합이니까 얼마 되겠어?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어떤 범위로 가죠? x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x는 구간을 쓸게. x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다 가져. 그러면 이 종 모양의 곡선이 저 양쪽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난다고요. 무한히 뻗어가야 되니까. 그치? 따라서 이 x축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점근선이 되겠지. 절대 저 곡선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점근선입니다. 무한히 뻗어가고요. 그럼 그 아래쪽의 넓이 합이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정해진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 다음 당연히 너도 확률 밀도 없으니까 내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치,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그 사이에 있을 확률 변수가 그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이 구해지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뭐란 얘기야?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좌우가 대칭인 모양입니다.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의 계산을 또 해나갈 수도 있다는 걸 뒤에서 보게 될 거야. 되겠지? 자, 이렇게 말한 거를 우리가 정규분포로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정규분포는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그치,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서 많이 관찰되는 가장 대표적인 확률 분포라서 정규분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놈을 확률 밀도함수로 구해보니까 여기 있는 fx는 이렇게 생긴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 야, 그놈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니까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더라. 너 역시 확률 밀도함수이기 때문에 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의 합은 항상 1이 되고요. 너 족곡선은 절대로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됐지? 당연히 평균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률이 궁금하면 그 사이의 넓이를 여전히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계산하는 게 힘들겠지. 밀도함수 꼬라지가 적꼬라지니까. 적분을 한다 하더라도. 자, 일단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에 가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되겠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정규 분포 곡선은 가만 쳐다보면 여기를 좀 얘기했는데 앞에 돌아가서 여기 여백에 쓸게요. 분명히 정규 분포 곡선은 우리가 일상했지. 분명히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치? m, 시그마 제곱. 왜냐면 이 m과 즉 뭐야? 평균과 시그마 제곱, 시그마 또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는 뭐야? 표준 편차지.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규 분포 곡선을 결정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록해 주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정규 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지? 자, 이게 평균이 얼마야? 가운데가 m이겠지. 자, 근데 평균이 요거보다 좀 더 커지면 곡선이 어떻게 될까? 평균만 조금 커지면 당연히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은 채 뭐만 바뀌는 거야? 대칭축만 옮겨가는 거야. 평균이 요만큼으로 커졌어요. m-로. 그럼 어떻게 되니? 너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양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해되니? 평균이 바뀌면 표준 편차는 유지된 채로, 표준 편차가 뭐야? 자료가 평균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 흩어져 있는 정도는 변하지 않은 채로 평균만 변했다는 얘기는 대칭축만 싹 옮겨가서 평행이동 된다는 뜻이야. 그치? 두 번째, 반대로 그럼 표준 편차는 무슨 영향을 줄까? 자, 이번에는 평균이 일정하고요. 평균이 일정하고요. 뭐만? 표준 편차가 변하는 경우를 볼게. 자, 평균이 일정하니까 대칭축은 안 움직여요. 근데 표준 편차가 지금 여기서 만약 표준 편차가 요게 1이라고 하자. 자,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더 커진다고 해봐. 표준 편차가 얼마짜리로? 시그마가 2로 커진다고 하자. 자,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평균 주변에서 많이 흩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자료가 주변으로 많이 흩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가운데서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양쪽 가장자리로 자료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높이는 낮아지고 높이 낮아진 만큼 양쪽 가장자리가 높아지게 될 거야.
그럼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 중심으로 덜 흩어져 있다는 얘기지. 최대한 평균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가운데 평균 쪽은 더 높아지고요. 가장자리 쪽은 어떻게 되니? 더 적어질 거라고. 이렇게 될 거야. 표준 편차가 더 나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0.5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평균이 변화가 없으니까 대칭축은 유지한 채로 표준 편차가 변하면 그래프의 높이와 폭이 변한다는 얘기야. 조심해야 될 거는 자, 표준 편차 작으면 가운데로 몰립니다. 높아지고요. 표준 편차 크지면 많이 옅어진다는 뜻이야. 밖으로 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자료 분포가 고르겠습니까? 자료의 분포가 고르다. 분포가 고르다. 분포가 고르다면 어느 걸 고르겠어? 표준 편차가 누군가? 그렇지. 0.5짜리를 고르셔야 돼요. 그렇지? 우와, 선생님 그래프가 노란색이 제일 평평한데요. 자, 분포가 고르다는 거는 평평하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야. 분포가 고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게 성적의 그래프야. 그치? 성적의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야. 그러면 성적이 고르다는 건 뭐야? 애들마다 점수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어때? 평균 주변으로 많이 모여 있어야지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 그게 고른 거야. 표준 편차가 작은 게 고른 거라고요. 오케이? 표준 편차가 작다는 뜻입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 분포가 고르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착각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살짝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자, 이렇게 자, 정규 분포 곡선은 그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곡선의 형태가 달라져. 자, 달라지니까 내가 조사한 자료들마다 그지? 자료들마다 그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겠지. 평균, 대칭축도,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래프의 높이와 폭도 달라지겠지. 안 그래도 지금 봐봐.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거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정적분을 이용해야 되고요. 아이고, 하기 힘들잖아. 하기 싫잖아. 그치?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내가 지금 넓이는 일단 확률은 구해봐야 되겠고요. 넓이는 계산해야 되겠는데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좀 똑똑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겠지. 요런 확률 밀도함수가 있는데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래 내가 확률 알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 사람들도 어때? 쉬는 거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들 짜증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기본이 되는 정규 분포 곡선을 갖다 주면서 요거 한 번만 구해주세요. 그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하나만 잡아놓고 요거 한 번만 우리가 확률을 다 한번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겠지. 그러면 좋아, 한 번이니까 내가 계산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그러니까 이걸로 정했다는 얘기지. 어떤 걸로? 평균을 얼마로 잡고요? 0으로 잡고요. 표준 편차를 얼마로 잡고 1로 잡았어요. 이걸 가장 기본적인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놈을 뭐라 그러냐? 정규 분포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된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얼마라고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요? 1인 정규 분포를 말합니다. 자, 그런 곡선을 갖다 주면서 이제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오케이 구해줄게 해서 각 구간별로 확률들을 넓이들을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이고 너는 각 수학책 뒤에 뒷편에 보면 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표 읽는 거는 쉬워요. 여느 표처럼 왼쪽 축에서 정수분과 소수점 첫 자리 읽고요. 그 다음에 위쪽 가로축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읽어서 만나는 점의 값을 읽으면 그게 그때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그치? 뒤에 이제 볼 거야. 책들 다 펴봐. 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 확률 찾기가 쉬워지지. 왜? 이제는 내가 직접 넓이 계산 안 하고 표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 하나 생겼지. 왜? 내가 구해 놓은 게 평균이 0짜리고 표준 편차가 1짜리를 지금 구해 놓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저 표는 지금 쓸 수 없는 거야. 그럼 저 표를 쓰려면 내가 가진 자료들의 분포도 평균을 얼마로?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맞춰주면 저 표를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겠네란 거야. 그치? 그걸 말하고 뭐라 그래? 표준화라고 얘기해. 표준화를 하셔야지 우리가 저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자, 표준화를 어떻게 할까요? 된가? 좀 표준의 목적이 뭐라고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평균이 0이 아닌 어떤 값일 거고 표준 편차도 1 아닌 어떤 값이 존재할 거라고요. 근데 그놈을 어떻게 바꾸자고요? 확률 변수 x는 널 따를 텐데
너를 어떻게 바꾸겠다? 평균이 얼마짜리? 0짜리, 표준 편차를 1짜리로 바꾸고 싶어요.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요. 자, 표준화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다 시작. 그러면 분명히 요렇게, 이거 너무 올라갔다 그지?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그려져 있어. 정규 분포의 확률. 그럼 가운데 누가 평균이지? 그럼 자, 어딘가에 가면 어떻게 돼?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값이 있겠지. 그 다음 또 어딘가에 가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진 값도 있겠지. 그럼 왼쪽으로는 어때? 여기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뺀 값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뺀 값이 있겠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x야. x. 근데 자, 내일은 저걸 어떻게 하고 싶어? 평균을 0으로 일단 만들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x에서 뭘 빼면 평균을 빼버리면 여기서 다 평균이 빠지면 어떻게 돼? 너는 0이 될 거고요. 너는 시그마 될 거고요. 너는 2시그마 되겠지. 너는 마이너스 시그마, 너는 마이너스 2시그마 되겠지. 일단 뭐야? 평균은 0으로 맞췄어. 됐지? 근데 표준 편차는 지금 얼마야? 여전히 시그마야. 그럼 다시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표준 편차 저 시그마를 1로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시그마를 한번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시그마 나누면 얼마 돼? 넌 어차피 0 나누기 시그마는 0이고요. 시그마 나누면 1이고 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로 되면서 뭐가 된 거야? 평균이 드디어 0이 됐고 표준 편차는 1로 바뀌었어요. 자, 방금 만든 요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표준화를 할 때 쓰는 식이에요. 그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뭐 해서 평균을 빼고요. 그 평균을 빼고요. 그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그 놈은 어떤 게다?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를 우리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 그러고 Z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Z는 어디서 이제 뭐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즉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되겠지?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지? 이거 표준화 시키는 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Z는 x-m 나누기 시그마분의 x-m입니다. 그렇지? x에서 그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이거는 표준화가 된 확률 변수 Z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계속 이러겠지. 계속 P가 X가 뭐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 P가 Z가 뭐 어떤 값보다 작게 될 확률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표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확률의 계산이 매우 쉬워지지. 그치? 매우 쉬워지지. 표준화만 끝나면 표를 읽으면 되니까 확률 계산이 매우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너를 따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따로 정규 분포를 떼고요. 그 중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든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단 얘기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실제 가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보도록 할게.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볼게요. 자, 재물포고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딱 쓰시라고요. 400명의 몸무게지. 그치? 400명의 몸무게. 그치?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면 그럼 뭘 따르겠니? 정규 분포 n을 따릅니다. 평균 얼마고요? 60,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때 자, 1번 뭐 구하라 그랬니? 75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자, 몇 퍼센트인지 물었지? 전체 중에 비율을 물었잖아. 자, 비율을 물었는데 비율은 곧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봐. 100명 중에 안경 쓴 학생 20명이다. 그러면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이 얼마인 거야? 100분의 20이지. 그치? 그 말은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썼을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100분의 20이지. 그러니까 비율이 곧 확률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의 몇 퍼센트냐 물었으니까 그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 몸무게가 72.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됐지? 그럼 우리가 저 표 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어때? 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항상. 분명히 항상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오니? 표에서는 0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여기 있는 Z까지의 넓이,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그림도 보통 곁들여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표 보면, 위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누구야? 당연히 0이겠지. 정규 표준화 됐으니까 Z고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어디야? 어디까지? 우리 어떤 특정한 Z까지의 넓이를 계산해 놓은 게 우리가 뭐야? 표에 있는 확률 값이야. 즉 어디야? 반쪽이다. 그치? 0부터 Z까지 확률이야. 양수 쪽으로. 그러면 선생님 0부터 Z가 아니라 마이너스 Z부터 0까지는 어떡합니까? 이런 거야. 이 넓이는 아까 뭐라 그랬니?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래서 P, Z가 마이너스 1부터 뭐 0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는 P, Z가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는 건 똑같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는 좌우 대칭이니까 어디부터? 1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냐면 가운데가 평균이잖아.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한쪽 편은 전체 확률의 반이잖아. 반쪽 넓이는 얼마인가? 0.5라는 거야. 그치? 이쪽 반도 얼마야? 0.5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아, 우리 확률은 분명히 돼. 0부터 기준 나오기 때문에 요 전체 저 반쪽 넓이 얼마야? 0.5에서 어디야? 요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남는 게 저 바깥쪽이 되겠지.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표를 이용하면 표와 정규분포 곡선의 그림을 이용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은 당연히 되실 거고요.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X 몸무게가 72.5 이상일 확률은 뭐 해야 되니? 표준화 시켜야겠지? 자, 갑니다. Z는 표준화 됐고요. 자, 그럼 이쪽도 표준화 시켜야지. 72.5에서 그 평균이 얼마야? 60을 뺄 거고요. 표준 편차 얼마를? 5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계산하면 Z가 얼마야? 12.5를 5 나누면 2.5가 되겠네. 자, Z가 2.5 이상일 확률은 됐지? 자, 여기서 선생님 제발 조언 하나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익숙하다 해서 막 하지 말고요. 반드시 뭐 그려보라고요. 곡선 그려요. 정규분 곡선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씨, 왜 칠판보다 잘 안 그려지네? 펜이라서. 자, 모양이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가운데 누구야? 0이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건 어디야? 2.5 이상이 될 확률이니까 여기 어디에 뭐 있겠냐? 2.5가 있을 거라고요. 2.5 이상이 될 확률이니까 어디니? 요 바깥쪽 여기지? 그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여기를 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여기 표에서 알 수 있는 건 0부터 어디까지 확률이기 때문에 너는 저 반쪽의 넓이가 얼마나 해서 반쪽의 넓이가 요 반쪽의 넓이가 지금 0.5라 그랬지. 요만큼 전체 넓이가 0.5예요. 그럼 이제 0.5에서 어딜 뺄 거니? 저기 V표 한 요 부분의 넓이를 빼겠지. 요 부분을. 그치? 그럼 0부터 2.5까지를 뺄 거라고요. 그럼 0부터 2.5를 표 찾으면 어떻게 돼? 0부터 2.5를 표현에 찾으면 0부터 2.5, 2.1금 되겠지? 이거야 이거. 0.4938이야. 빼면 얼마니? 0.0062가 나오겠지. 그치? 0.0062. 자, 퍼센트로 물었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0.62%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 됐어요? 자, 반드시 정규분포 곡선 그려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실수가 적습니다. 두 번째, 자, 몸무게가 얼마 이상? 52.5 이상 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라. 자, 몇 명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확률, 비율을 구하면 인원수는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다 뭐 해야 돼? 표준화 시킵니다. 자, 52.5에서 그 평균 60을 빼고요. 표준 편차 5로 나누시고요. 그럼 너는 확률 변수가 Z로 바뀌고요. 70에서 평균 60을 빼고요. 표준 편차 5를 뺍니다. 그럼 자, P 얼마 이거? 마이너스 7.5 나누기 5 하면 마이너스 1.5에서 Z가 뭐까지? 10 2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네. 되겠지? 그러면 위에 거 잠시 곡선을 지우고요. 자리가 없어서. 자, 여기 다시 곡선을 쭈루루루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이게 누구야? 평균 0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어디부터 어디 걸 거니? 마이너스 1.5에서 어디까지? 2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봐봐.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건 0부터 양수까지잖아. 그러면 0부터 1.5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얼마겠어? 0부터 마이너스 1.5나 0부터 1.5나 똑같지? 얼마야? 1.5일 때 0.433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 편은 0부터 2까지 넓이지? 0부터 2까지 넓이 어디야? 여기 있지? 이건 얼마야?
0.4772가 되겠지.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네. 우리가 구하려는 거.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0.4332에다가 0.4772를 더한 거니까 얼마겠어요? 0.9104가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자, 그림 그려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다고 했어요. 안 어려워요. 표준화만 잘 시키고 표에서 잘 찾아주시면 돼. 됐지? 오케이. 표현 바꾸기 2-5도 한번 볼까요? 자, 민수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 따릅니다. 아,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네. 등교 걸리는 시간인 X입니다. 뭘 따르니? 정규분포 따라요. 표준 편차 평균이 얼마고요? 30, 표준 편차는 6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인데 민수가 57분에 나갔대. 그랬을 때 지각할 확률은, 자, 지각할 확률이랑 무슨 말이야? 자, 57분에 나갔는데 30분까지가 등교 시간이래. 그럼 지각한다는 건 가는데 등교 시간이 얼마 걸렸다는 얘기야?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이 33분 초과가 되면 지각하는 거지. 아, 그럼 지각할 확률을 다른 말로 만들면 P 등교 시간이 33분보다 클 확률이지. 이해돼서? 자, 여기 잠깐 하나 또 짚고 나올 거. 자, P 봐라. X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X가 특정한 A 값이나 B 값을 가질 때 확률은 0이라 그랬지. 그지?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때는 그 넓이가 직선이기 때문에 선은 넓이가 없으니까 확률은 0이라 취급한다 그랬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내가 A를 빼고 부동호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는 뭐야? A와 B가 빠졌지. 근데 B가 빠져도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에 확률은 차이가 없어요. 한쪽에는 A가 남아있고요. 한쪽에는 안 남아있어도 똑같아. 즉, 한 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등호가 있냐 없냐는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다가 등호를 없애도 되고요. 등호를 붙여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33초간대 이상으로 식을 써도 답에는 지장이 없지. 되겠습니까? 자, 그대로 가보자. B 표준화 시키면 33에서 그 평균 30을 빼고요. 표준 편차 6을 나누면 Z가 얼마야? 0.5보다 클 확률이지. 그럼 또 그래 버려. 곡선 그려요. 자, 그러면 스르르르륵 스르르륵. 자, 이게 얼마네? 0입니다. 표준화 됐으니까. 자, 이때 뭘 구하는 거야? 0.5보다 클 확률이니까 여기 뭐가 있겠어? 0.5가 있다 치자. 그러면 그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쪽이지. 그럼 이쪽은 항상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반쪽에서 빼는 거야. 자, 반쪽 넓이가 얼마야? 0.5에서 어디를 빼는 거야? 이쪽 부분을 빼면은 오른쪽만 남지. 얼마야? 0부터 0.5까지 0.1915가 되겠습니다. 빼면 0.3085가 되겠네. 되겠어요? 자, 여기서 통계 단원들은 소수점 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하면 숫자 더 길어져요. 자, 계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만큼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이거는 뭐냐면 최저 점수 받는 문제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네. 그지? 자, 잘 보세요. 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수행평가의 상위 8%는 1등급 받는데 위에서부터 8%. 그지? 비율이 8%야. 그럼 1% 받을 확률도 얼마야? 8%지. 자, 8%가 1등급을 받으니까 평균은 30점이고요.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아, 그럼 쓰라고요. 수행평가 성적이지. 수학 수행평가 성적을 X라 두면 너는 정규분포 30,5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때 1등급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지금 뭐가 나와 있니? 앞에서 P, X가 어떤 값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값만 주어지면 그걸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할 수 있었지,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뭘 구한 거야?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1등급 되냐 물었지. 그 얼마를 지금 내가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주어져? 이번에는 확률이 반대로 주어져 있어야겠지. 여기 확률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A가 모르면은 그 A를 거꾸로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문제는 그 문제야. 그러면 당연히 확률을 먼저 찾아야 돼. 자, 1등급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찾아야 되니까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확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치? 8%다. 이게 뭐야? 1등급 학생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그 최저 점수를 모르니까 K라 그럴게. 그러면 자, 1등급을 받을 확률은
최저 점수 받은 성적이 최저 점수 K보다 크거나 같으면 1등급이 되는 거지. 최저 점수가 K니까 K 이상만 받으면 1등급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0.08, 8%입니다.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를 거꾸로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역시 또 뭐 해야 돼? 표준화 Z는 자 K에서 그 평균인 30을 빼고 표준 5를 나누시면 0.08이래요. 자 곡선 들어갑니다. 0이고요.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이상이 될 확률이잖아. 그게 0.08이야. 와 요점 있겠다. 씨. 여기 얼마야? 5분의 K-30이 여기면은 요거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0.08이라고요.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요? 0.08이라고요.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겠어? 0.5에서 저 부분 0.08을 뺀 부분이 되겠지. 그럼 0.42가 되겠네. 그러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5분의 K-30은 0부터 니놈까지의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돼? 0.42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0.42가 나오는 게 어딨니? 여기 있잖아. 그럼 얼마가 되니? 0부터 1.4까지의 확률이 0.4이니까 여기는 5분의 K-30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K-30은 1.4 곱하기 5, 7. 따라서 우리가 찾는 K는 얼마다? 37. 최저 점수는 얼마다? 37점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자, 아까와 반대야. 어떤 특정한 값을 주고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확률을 주면은 그 특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최저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개념 넓히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자. 990점 만점인 토익 시험으로만 시험 성적을 신입사원을 선발한대. 근데 2000명이 지원했는데 토익 점수 X는, 자, 토익 점수다, 그치?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세요. X가 뭔지 한글로 써주세요. 그래 안 헷갈리니까. 토익 점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얼마야? 평균이 7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46명을 뽑았습니다. 2000명 중에 46명을 뽑았대. 자, 이때 최저 점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최저 점수. 그러면 최저 점수를 얼마라고 할까? 커트라인을 모르니까 K라고 하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분명히 그 확률이 구해져야 되나? 토익 점수가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했겠지. 합격자의 최저 점수니까. 그러면 그때 확률이 합격 확률이겠지. 합격 확률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안 주면 안 되니까 문제 속에 있다고요. 몇 명 지원했어? 2000명. 그중 몇 명 뽑아서 46명 뽑았지. 확률이 얼마인 거야? 합격률이 2000분의 46이야. 자, 숨어있는 확률을 찾아라. 그치? 숨어있는 확률을 찾아라. 찾아야지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뭐 해야 돼?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확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요.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문제입니다. 갑니다. 표준화 시킵니다. Z는 자, K에서 그 평균인 700을 빼고요. 표준 편차인 15로 나눌 거야. 그랬더니 확률이 약분하면 1000분의 23이지. 0.023이 되겠네. 됐습니까? 또 뭐야? 곡선 들어옵니다. 곡선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0이고요. 자, 어떡하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있겠냐? 여기 15분의 K-700이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네가 얼마인 거야? 0.023이 나오던 얘기지. 그럼 당연히 안쪽 구해지. 안쪽. 여기 넓이는 얼마니? 0.5 빼기 0.023 0.477. 자, 0.477을 표에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야? 표를 이상하게 줬네. 그치? 자, 이상하게 준 거 아니고 잘 보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연습했잖아. 지금 이야 X잖아. 표준화 됐어 안 됐어?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이 눌러 들어가 있어. M으로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거를 뭐야? 표준화를 시켜보면 돼. 표준화 하듯이. 그럼 자, 어떡할 거야? 당연한 거야. 자, 첫 번째 뭘 뺄 거야? 평균 빼겠지. 표준화 시킬 때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누잖아. 그럼 평균 빼면 너 가운데 M은 뭐가 되니? M은 0이 되겠지. 평균 빼면 너는 뭐가 되니? 시그마 되지? 너는 2시그마 되고 너는 3시그마 되는 거야. 너는 마이너스 시그마고 너는 마이너스 2시그마고 너는 마이너스 3시그마 되는 거야. 자, 거기서 뭐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 나누면 어떻게 되니? 0이고요 1이고요 2가 되고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네가 지금 X지만 이걸 Z로 바꾸면 네가 누구 자리야? 0이 자리고 네가 자리야 1자리고 2자리고 3자리야. 너는 마이너스 1자리고 마이너스 2자리고 마이너스 3자리야. 이해됐지?
표준화 되기 전에 변수인 x로 지금 가로축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마저 우리가 어떻게 돼? 표준화 시키는 방식으로 평균 빼고 표준 표차 나눠주면 표준화된 값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우리 표에서 보던 내용들이야. 그럼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니? 0부터 확률이 0.477인 걸 찾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이 68.3. 확률 따지면 얼마야? 0.683이야. 그러면 0부터 하면 그걸 뭐야? 반띵하면 되지? 그러면 0.683 반띵하면 0.34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찾는 거 아니야. 우린 0부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니? 확률이 0.954지. 근데 우리는 어디야? 0부터 찾을 거 아니야? 0부터 그지? 0부터 2까지 확률 얼마 되니? 나누기 2 하시면 되지. 그러면 0.477. 아, 우리가 찾는 게 여기네. 그치? 마이너스 2부터 P 마이너스 2부터 Z가 2까지 확률이 0.954니까 P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절반 0.477이다. 그럼 여기 있는 니놈이 0.477이 나와야 되니까 니놈이 얼마가 돼야 되니? 2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럼 자 K-700은 30 따라서 K는 얼마다? 730.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730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최저점 나온다고 해도 당할 건 없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4번. 4번은 다시 앞으로 살짝 돌아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쭉쭉쭉쭉 갈게요. 우리 교재. 자, 교재 몇 쪽이야 이게? 252쪽 내용이야. 자, 252쪽으로 돌아갔다가 보고 올게요.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분명히 이항 분포는 뭔데? 이산 확률 변수고요.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야. 분명히 성질이 다르단 말이지. 근데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 봐. 자,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는 주로 관심사가 어디에 있니? 그치? x가 이항 분포 b n, p를 따르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았니? 그치? 너의 평균 찾았고요. 또 뭐 찾았고요? 분산 찾았고 이딴 걸 계산했잖아. 그래서 평균은 np고요. 분산은 npq라고 배웠어. 그치? 그때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확률을.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봐봐. 이항 분포는 뭐라 그랬니?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라 그랬지? 그치? 지난 시간에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다. 그치? 그래서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 확인한 방법은 주어진 이야기의 내용이 독립시행의 내용이면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는 이항 분포를 보시라고 했지. 즉, 너 이항 분포에서 x가 x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확률 질량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그치? 독립시행의 확률. 자, n번 중에서 어떤 사건이 x번이 일어나야 되고요. p가 x번이 일어나고 q가 n-x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치? 자,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몇 번 던지는가? 주사위를 50번 던져요. 그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확률 변수 x라고 그러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러자.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당연히 뭐니? EX는 NP잖아. 50 곱하기 6분의 1이고요. VX는 5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Q 6분의 5잖아. 계산하시면 되잖아. 그치? 이걸 주로 했다면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확률을 물어본 거야. 와, 그러면 50분 중에 1의 눈이 이래서 1의 눈이 오케이 30번에서 40번 사이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너는 뭐라고 그랬냐? px가 31 확률, px가 31 확률 다다당 해서 어디까지야? px가 41 확률까지 다 더하는 거랬지. 그러면 x가 31 확률은 확률 밀도함수 따르면 몇 번 중에서 50번 중에서 그치? 몇 번? 30번 일어나야 돼. 그러면 6분의 1이 몇 승? 30승. 그 다음에 6분의 5가 20승. 그 다음에 31번 일어날 확률은 50시 31. 6분의 1에 31승. 6분의 5에 29승.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와! 하나만 계산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것들을 11개를 계산해서 더 해야 된대.
난감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항 분포가 비록 이산 확률 분포이긴 하지만, 그치? 시행 횟수가 기본적으로 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특정한 횟수의 값이 x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려면 그 수가 너무 커서 계산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지금처럼 계산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계산을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항 분포가 비록 이산 확률 분포긴 하지만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분포의 모양이 뭘 따르더란 얘기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전에 사람들이 알아냈나 봐. 조사를 해보니까. 책에 자 250쪽 보면 250쪽 보면 이런 그림 있지, 그치? 뭐가 있니?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있고요.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시행 횟수를 10번 했을 때는 분포명이 이렇대. 책 보니까 20번 했으니까 분포명이 이렇대. 30번 하니까 이렇게 되대. 40번 하니까 또 이렇게 되대. 뭐야?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 모양이 떨어진다?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구하는 게 되게 쉬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뭘로?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확인한 거야. 알려져 있대. 그냥 받아들이시란 얘기야. 즉 n이 충분히 크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 이항 분포가 뭘로 바뀐다?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잘 봐. 확률 변수 x가 뭘 따르고 있는데 이항 분포 np를 따르고 있는데 이 n이 충분히 크대. 그러면 너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볼 수 있고요. 그럼 자, 너의 평균 아까 얼마였어? np였지. 분명히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이잖아. 즉 평균과 시그마 제곱 분산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때 평균이 위에서 얼마였냐? np였지. 분산은 얼마야? npq지.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규 분포로 바꿔서 앞에 하던 대로 여전히 표준화 시켜서 확률 구하면은 아까처럼 그런 노가다 짓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는 뭐라 돼 있냐? np 곱한 값도 5 이상이고요. nq 곱한 값도 5 이상일 때를 뜻하는데 거의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다 뭐야? 충분히 큰 걸 주겠지.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크다 그러면 그냥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푸시면 돼. 되겠습니까?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 자, 예제 4번 들어갑니다. 자, 어느 대학의 정시 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이 75%래. 그러니까 1차 합격자 중에서 1차 등록 때 등록하는 비율이 75%라고요. 그 말은 어떤 사람한테 너 1차 합격한 사람한테 너 1차 등록할 거니 물었을 때 예 라고 할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75%라는 얘기지. 비율은 곧 확률이라 그랬지. 자, 근데 그 합격자들 중에서 몇 명? 192명을 뽑아서 다 물어봤대. 그때 132명이 등록하는 확률은? 그럼 문제는 뭐야? 그러면 이때 자 1차 등록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로 되겠네. 그게 132명 이상이 등록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따르니? 이항 분포 따르지. 왜? 학생마다 등록할 확률이 75%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앞 사람이 등록 안 했다고 내가 바뀌고 이런 거 아니잖아. 확률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걸 총 192명한테 확인했으니까. 자, 이항 분포 총 몇 번? 192번에 확인을 했고요. 그때 한 번에 해서 확률이 얼마야? 75%. 얼마니?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등록한 학생 수, 1차 등록하는 학생 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자, 몇 번 했어? 192번 했어. 아이고, 많이 조사했네. 그럼 너 뭘 따르겠다?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평균은 얼마야? np니까 192 곱하기 4분의 3이야. 48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48, 32, 83, 24, 3, 42, 144.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 분산이지? 분산은 npq니까 앞에 구한 np에다가 q를 곱합니다. 4분의 1을 곱합니다. 36이 되겠지. 따라서 n은 뭘 따른다? 평균이 144고요. 4고요. 분산은 36. 표준 편차는 6의 제곱. 됐습니까? 자, 이음표는 그러면 뭐야? 우리 지금 구할 거는 확률입니다. 뭐야? 등록한 학생 수가 132명 이상인 확률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하겠니? 표준화 시키면 되지? 132에서 뭘 빼고요? 평균 144를 빼고요.
표준 편차 6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B, Z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면 되죠. 그럼 표 그리면 되지. 또 이렇게 샤라라라락 빠 0이에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같을 확률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좀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러면 큰 같을 확률이니까 이쪽 넓이를 다 구하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먼저 구하셔야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랑 같지? 얼마야? 0.477이에요. 더하기 저쪽 반쪽은 당연히 0.5. 따라서 0.9772가 바로 1차 등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되겠지? 별거 없어요. 그치?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뀐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살짝 바꿔주시면 돼. 됐습니까? 자, 표현 바꾸기 4-2번도 보세요. 자, 어느 해운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이 승선한다. 무슨 말이냐? 예약한 사람 10명 중에 8명만 실제로 배를 타고요. 2명은 안 탄다는데. 그럼 안 타는, 예약하고 안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야? 아니, 정원이 340명인데 340명 딱 받으면 어때?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어떡한다? 예약 고객을 미리 많이 받는 거야. 몇 명 받았어요? 400명 받았어요. 근데 너는 말 그대로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00명 받았지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까, 확률이니까. 자, 그때 승선한 고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자, 보자. 일단 뭐니? 승선한 고객수를 확률 변수 x로 들으면 너는 뭘 따르니? 이 양분을 따르지. 왜? 아니야, 너한테 너 진짜 예약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탈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다들 대답 확률이 뭐야? 탈 거라 대답할 확률이 10분의 8인 거야. 0.8인 거야. 그런 거를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400명 이항했으니까 400명한테 다 물어보겠지. 그럼 400명한테 물어볼 때마다 이 사람이 탈 거라고 대답할 확률이 얼마야? 0.8이라고요.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지금 뭐 하라냐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무슨 확률이냐? 잘 봐.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야. 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탑승한 사람 X가 정원 얼마야? 340명을 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됐니? 오케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실제로 탑승한 사람이 정원인 3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정원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럼 뭐야? 확률 구하는 거니까 있다고 이항 분포를 가지고 계산할 수 없잖아. 뭐 하라고요? 정규 분포로 바꾸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400이면 충분히 큰 수니까. 자, 그럼 평균 얼마니? 둘이 곱하지 84 320이야. 그 다음에 분사는 320에다 0.2 곱합니다. 64가 돼요. 그러면 너는 320,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 확률은 뭐야? 표준화 시키면 되지 뭐. 340 빼기 평균 나누기 8 4분의 20 뭐냐? 8분의 20 4로 나누면 2분의 5 2.5가 되겠네. 자, 2.5보다 작은 나토 확률이야. 우르르르륵. 이제 여기가 0이야. 2.5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작은 나토 확률이니까 여기다. 여기. 그럼 어떡한다? 0까지 일단 반 얼마야? 0.5에다가 더하기 0부터 2.5 어디 있니? 여기 있지. 0.4938 그러면 0.9938 아,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확률이 0.9938로 거의 1에 가깝네.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00명 정도 예약을 받아도 큰 지장은 없겠다라고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 넓히기 4-3번 볼게요. 개념 넓히기래. 예제 5번이지? 자, 예제 5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거의 뭐 시나리오만 바뀌지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가 이제 두 개가 등장할 텐데 잘 봐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자, 뭐야? 제품 무게가 확률 변수야. 제품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그건 뭘 따르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평균이 얼마고요? 200이고요.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근데 이 공장에서는 제품 무게가 240을 넘어가면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자, 근데 이 제품 몇 개 중에서 1000개 중에서 제품 중에서 10,000개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했어. 자, 문제는
분명히 아까 확률 변수 x는 뭘로 잡았니? 제품의 무게로 잡았잖아.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제품 무게 아니라 불량품의 개수야. 불량품 개수라는 게 221 이상 확률 구하는 거니까. 그럼 뭐야? 아, 불량품 개수를 새로운 또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되는 거야. 주어진 조건에 주어진 확률 변수 x랑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 변수는 분명히 다르잖아. 그럼 그걸 뭐라 잡아? y로 잡을게.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불량품 개수 y가 221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자 x에서 이제 y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y는 뭘 따르고 있니? 분명히 불량품이 될 확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불량품이 될 확률이 있을 텐데 그걸 몇 개, 만 개를 확인한다고요. 만 개를 확인할 때 그 각각이 불량품이 될 확률이 고정되어 있으면 너는 뭘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몇 번 택해? 만 번을 확인한다고요. 그럼 그때 뭐가 들어가야 돼? 불량품의 확률이 여기 들어가야겠지. 맞니? 그러면 위에서 뭘 구해야 돼?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해야 돼. 불량품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불량품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불량품 확률은 자, 불량품은 어떤 거 불량품이라고 했어? 무게가 240 이상인 게 불량품이지. 그러면 불량품일 확률이란 거는 무게가 얼마일? 24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지. 즉 무게 x가 24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게 이게 곧 불량품일 확률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니? 표준화 시켜야겠지. 240 나누기 평균 빼기 평균 나누기 20. 그럼 얼마니? bz가 40 나누기 2 이상일 확률이지. 그치? 그럼 쭈르르르 그러면 자 0이고요 2 이상일 확률이니까 2가 여기야. 여기 오는 거야. 그러면 어디야? 0.5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을 빼면 되겠지. 0부터 2까지는 0.48을 뺍니다. 0.02가 불량품일 확률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불량품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얼마? 0.02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너는 뭘 바꿔야 돼? 정규분포로 바꿔야겠지. 자, 평균 얼마니? 만이랑 0.0이랑 곱하면 2만에 띵띵 떼면은 200개,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뭘 곱해야 돼? 200에다가 마저 0.98을 곱합니다. 그러면 98 곱하기니까 298, 286, 196이 되겠지. 자, 196이 누구의 제곱이야? 14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당연히 그때 확률은 표준화 시키면 되지. Z 되고요. 221에서 그 평균인 200을 빼고요. 표준 편차인 14를 나누면 표준화 될 거고요. 21 나누기 14, 2분의 3, 1.5 이상일 확률이네. 그럼 또 그래프 또 그래요. 곡선 또 그리고요. 요렇게 또 그리시면 되겠지. 0이고요. 자, 1.5 이상일 확률이니까 1.5 여기 있겠다.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너는 또 절반 0.5에서 0에서 1.5를 빼면 되겠지. 얼마야? 0.43을 빼면 0.07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이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처음에 주어진 거는 제품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를 줬어요. 그 확률 변수 x가 제품 무게라고 두실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불량품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그럼 불량품의 개수를 또 새로운 변수로 두고요. 그 놈이 어떤 확률을 가질 때 그런 거야.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 하는 거야? 요 x로부터 y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겠지. 여기서는 뭐야? 불량품일 확률을 여기서 계산해서 y에다 갖다 쓰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변수들 간에 연결이 되는 관계들을 잘 봐두세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요. 시나리오만 달라지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와 그 중에서 좀 특별한 놈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정규 분포도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킨 표준 정규 분포까지 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산확률 변수 중에 하나인 이산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 이항 분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로 바뀌는 과정들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 부분이 그치? 여기 연속 확률 분포와 이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 두셔야 돼요. 그치? 뭐 내용에서 힘든 건 없습니다. 그치? 충분히 연습하시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에 문제의 시나리오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뭐
문장 이거 뭐야 국어 실력이 부족해 해석력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안 통해. 여기는 문장이 다 똑같다니까. 똑같은 구조기 때문에 구조를 보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단원입니다.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